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비리 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퍼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꼭 야권 후보에 대한 이른바 공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야권 쪽을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시민단체의 이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지난 2월 달에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것을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금융 사기 사건으로 비화됐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 됐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죠. 이두봉 검사와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같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건이 이제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 조사 수사 방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한 그런 내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전 총리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 그와 관련돼서 직권남용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달라라고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 지금 법무연수원장이죠. 두 명을 이렇게 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발령을 받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을 달라, 뭐 이렇게 당시 이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고도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수사권이 이제 거부를 대검에서 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대검에서 거부를 했다. 결국 이것은 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고, 이번에도 고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독재 플랜이 시작됐다. 윤석열 죽이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개의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관련된 의혹 사건, 또 이규원 검사가 윤종천 보고서 허위 작성한 의혹 사건, 그것도 있고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된 사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이 25명인데 13명 현재 있죠. 아직 검사 정원도 못 채운 상황인데, 여기에 윤 전 총장 사건까지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수처 규칙상 어쨌든 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 사건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건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정치권 진입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든지, 천안함 생존 예비역 전우회 회장을 만난다든지, 또 우당 이유영 선생 기념관 중흥시 이런 데 간다든지 등등 굉장히 이제 빠르게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대선 유력 주자에 대한 수사다라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현재 6월 이제 초순 중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야권의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될 시점쯤에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권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이 공수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 개입,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공수처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여야의 정쟁에 한가운데 공수처가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윤 전 총장의 행보인데요. 이번 공수처의 수사 착수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에 대한 선언이라든지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지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가 관심사였는데 이 수사 착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수처의 운명입니다. 공수처가 어쨌든 이런 유력 주자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정치권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의 결과가 시원찮게 나와도 파장이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기소를 하는 단계까지 간다든지 이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운명이 향후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혐의라는 게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 어쨌든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도 얽혀 있는 것 같고 또 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지 직권남용 의혹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금 이제 보도되는 것만큼 그런 큰 파장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 부수적인 사건들에서도 많은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지만 인정된 것은 그렇게 제가 알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떤 뇌물이라든지 파렴치한 범죄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직무 수행의 어떤 범위와 관련된 이 직권남용 부분이어서 과연 이것을 공수처가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참 주목이 됩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